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비밀과 3차 발효 고추장 관련 영상 제5회차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발효 개념 중에서 1차 발효와 2차 발효의 개념 및 발효 과정, 발효 차수별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 발효식품과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장류 발효식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차 발효의 개념을 한국공생산업진흥원 김용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1차 발효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고추장을 발효를 할 때 이것을 어떤 차수를 거치냐에 따라서 고추장의 효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발효가 1차 발효다, 2차 발효다, 이거는 세포 단위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이나 세포막, 그리고 그 안에 세포의 액들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최종 세포 내막에는 유전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발효라고 하는 것은 세포액을 어떻게 발효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발효된 아이들이 분해되는 단계와 물질이 변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숙성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기본적으로 1차 발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1차 발효라고 하는 것은 메주를 발효시키는 과정과 스타토로스기에서 과일 같은 것을 발효하는 과정을 1차 발효라고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주는 콩을 충분히 삶은 이후에 그 볏짚 같은 바실러스를 이용해서 고온에서 반건조한 상태에서 발효하는 것을 메주의 1차 발효라고 볼 수 있고요. 과일 같은 것에다가 당을 40% 정도 혼합을 하고 그 상태에서 효모균이나 다른 바실러스 같은 것들을 종균으로 처리해서 세포의 액을 분해하는 과정을 1차 발효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차 발효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발효하고자 하는 기질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건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1차 발효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메주 같은 것들을 바로 고추장에다가 집어넣으면 발효가 더디게 되거나 발효가 안 돼서 장이 변질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기질을 준비하고 거기에 종균을 사용하는데, 우리 전통 고추장에 사용되는 바실러스는 고초균이라고 하는 볏짚에서 유래되는 종균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생육이 적합한 온도인 30도 이상 온도에서 일정하게 2, 3일 정도 단기 발효한 이후에 얘들을 다시 외부에 방치해서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까지를 1차 발효로 볼 수 있고요. 곡물이 아닌 과일을 스타트로 쓰기 위해서 과일을 1차 발효할 경우에는 과일에다가 당이나 이런 기질과 발효 영양소를 넣은 이후에 얘들을 수년간 발효를 해 나가는 과정을 1차 발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발효만으로는 발효 소재의 기능 성분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을 것 같은데 1차 발효만으로도 기능 성분이 충분히 추출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대부분 1차 발효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치즈라던가 아니면 젓갈 같은 것들도 보면 대부분 1차 발효에 머무릅니다. 이 1차 발효에서는 세포 액 속에 들어있는 각종 물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이라서 요거는 세포액을 완전히 분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효능은 발효하지 않은 것보다는 월등하게 효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포 전체로 봤을 때는 세포액에 관한 발효이기 때문에 발효의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 발효는
1차 발효 과정 중에서 어디쯤 될까요?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은 사실은 2차 발효를 하는 그런 고추장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발효는 기질과 미생물을 적정 온도에서 조절을 해서 요것들의 그 세포의 액을 전체적으로 분해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은 기본적으로 그 2차 발효예요. 하지만 상황에 의해서 우리 고추장들이 양이 적거나 이럴 때는 메주가루가 아닌 곡물과 엿기름과 조청 같은 걸 집어넣어서 기존에 있던 고추장을 덧장으로 넣거나 종균으로 처리해서 1차 발효를 진행한 그런 형태의 고추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 1차 발효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발효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 2차 발효에서 결정적인 건 세포의 구성 물질인 세포질을 분해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세포질이 가지고 있는 거는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껍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질들이 보존성이 뛰어나요. 이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는 이야기고, 2차 발효는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분해해서 면역 시스템까지 갖추자는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은 기본적으로 2차 발효 고추장이기 때문에 세포액에서 나오는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분해해서 그 물질까지를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 2차 발효한 고추장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1차 발효와 2차 발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차 발효는 세포액을 발효하는 것이고, 2차 발효는 세포의 구성물질인 세포질을 분해한다는 부분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추장은 2차 발효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나라 고추장이 우수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2차 발효가 되면 세포액과 세포질을 분해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세포의 구성은 세포액에 있는 물질만 있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세포 시스템을 구성하는,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포질을 분해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은 2차 발효 고추장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른 데선 없는, 대부분의 그 세계적인 발효들은 단순하게 1차적으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액을 분해해서 쓰는 것이에요. 청국장이라던가 젓갈이나 이런 것들은 세포액만 분해하는 거지 세포의 구성 시스템 전체를 분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 고추장은 이 두 가지를 다 분해함으로써 우리한테 필요한 효능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 고추장과 같은 2차 발효 장류 식품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등의 외국에는 2차 발효 장류 식품이 없을까요? 저도 이제 발효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그 발효되는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외국은 1차 발효에서 멈춰요. 2차 발효로 가려고 하면 조건들을 바꾸거나 종균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고추장도 보면 고온 반건조 상태에서 1차적으로 메주를 발효하고 다시 이것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묽은 상태로 약간 반습식 상태로 조건을 바꾸고 종균도 빠르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1차 발효된 물질을 스타터로 활용해서 안정적인 2차 발효를 함으로써 효능과 보존성을 더 넓게 확보하는 게 그 우리나라 고추장의 특성이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번 발효하는, 2차 발효하는 간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궁궐 같은 특정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콩과 곡물을 습식으로 활용해서
고농도에서 염도가 12% 이상에서 발효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발효 개념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두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빠른 발효를 위해서 콩을 삶고 껍질을 벗겨내고 단기간 안에 발효하는 1차 발효 식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두반장을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짜장면 먹을 때 섞어서 먹는 건 뭔가요? 춘장입니다. 춘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속히 발효하는 장이에요. 일단 콩을 삶고 그 다음에 고온 상태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밥에 뜸을 들이는 식으로 충분히 뜸을 들이면 조직이 더 분해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균을 처리해서 한 5일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급속히 빨리 만들어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청국장은 냄새가 안 좋아서 잘 먹지 않고 일본의 나토는 잘 먹는 편인데 청국장과 나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나또하고 우리 청국장을 비교하면 둘 다 콩을 쓴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둘 다 35도씨 정도 되는 고온에서 발효하는 점도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사용되는 종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라또균은 85도 이상 고온에서도 생존하는 균이고 우리나라 청국장은 45도가 넘으면 약해지거나 죽게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에서 뜨거운 방에서 청국장을 하다 보면 가해지는 열과 미생물 자체가 내는 열에 의해서 쉽게 45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국장균이 죽고 그 다음에 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국장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면 청국장을 담을 때 날짜를 하루 정도 늦춘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국장은 이틀에 만드는데 얘를 3일이나 4일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온도를 35도를 안 넘기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청국장을 살아있는 청국장, 생균 청국장으로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3일 이상 발효를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져서 끈적끈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청국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온도라는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청국장을 담으면 정말 좋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청국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설명만 듣고는 좋은 청국장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청국장을 일본의 나토처럼 담을 수 있도록 특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실러스 같은 일종의 곰팡이균입니다. 공생하는 곰팡이균인데 얘들이 각기 생존하는 온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화분가 애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30도에서 35도 정도 상태에서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 수 있고요. 대나무라던가 칡 같은 걸 활용을 하면 25도에서 30도 상태에서도 청국장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떤 차이는 나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발효를 완전히 숙성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올 봄이 되거나 이래서 온도가 좀 따뜻해지고 그런 균들이 움직일 때가 되면 그 청국장에 대한 유튜브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발효 차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증가하면 발효 소재의 기능 성분이 더 많이 추출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세포의 액을 발효하는 과정에서는 세포의 액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을 추출해내겠죠.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세포의 액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2차 발효에서는 세포의 액뿐만 아니고 세포의 질, 세포막이라던가 그곳에 있는 소포체라던가 구성물질을 분해하고 여기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한테 필요한
면역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1차 발효와 2차 발효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해 나가면서 2차 발효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과정들을 좀 더 상세하게 가능하면 실습까지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2차 발효까지 거치기 때문에 기능성이 우수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상으로 총 9회의 고추장 관련 영상 중에서 제5회차 영상 시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회차 영상에서는 3차 발효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